국제 소식 마감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5차 협의를 마치면서 지금 이제 분할, 그러니까 남북한처럼 나눈다. 우크라이나 분할 쪽으로 얘기가 가고 있습니다. 정말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대국들 틈에서 하는 짓은 똑같은데요. 먼저 이와 관련된 기사 보고 우리 문희정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FP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7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독립언론과 진행된 약 90분간의 화상 인터뷰에서 돈바스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타협하기를 원한다며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 또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돈바스 분리 독립 방안에 대해서 타협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자꾸 한국 시나리오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를 분리 독립시킬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안이 두 가지예요. 그냥 땅을 떼주는 방안이 있고 주민 투표를 해갖고 일종의 자치국 형태로 해서 남는 방식.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쪼개지는데 러시아로 합쳐지진 않고 돈바스가 그냥 자치 영역으로 남는, 자치구로 남는 방식이 있고, 거기에 대비한 보상으로 EU 가입은 허용하고 나토 가입은 불허하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희정 평론가 생각에는 어떤 방향의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젤렌스키가 사실은 이미 지난해에 그 돈바스 지역, 동부 지역, 러시아 쪽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쪽에서 2014년 크림반도가 강제 병합되던 당시에 우리도 독립할래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선포를 했고, 자기네들끼리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야, 우리도 독립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거긴 다만 러시아계 주민들의 비율이 많았을 뿐이고 친러시아 반군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번 전쟁의 명분은, 러시아가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바로 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해방입니다. 이들은 이미 독립된 국인데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 이 해방을 위해 우리가 침공을 해서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 러시아가 키이우를 비롯해가지고 중요 거점들에 대해서 제대로 다 함락을 못 시키고 계속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계속 이게 길어지다가는 러시아가 더 탈탈 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 25일 날 발표를 하냐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1차 목표는 달성을 했다. 그러니까 명분이 이겼다는 거야? 이겼다는 거죠. 왜냐면 커피는 지가 터졌는데 나 이겼어. 나 이겼다는 거지. 나 이겼다. 왜 이겼냐면 우리 명분이 여기 해방이니까 이거 달성한 거야. 그러면서 우린 이겼기 때문에 이제 여기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게 뭐냐면은 나 봐, 나 이겼지 이러면서 뒤에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대한 어떤 포격도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계속하면서 어디까지 결국은 끌어냈냐면은,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에는 뭐 러시아가 제시했던 거, 나토 가입 포기, 중립국화, 돈바스 지역 해방, 크림반도에 있어서 러시아 주권 인정, 이 모든 거 다 젤렌스키가 절대 인정 못해. 자, 여기서 3번의 대면 협상과 한 번의 그 4차 협상을 온라인으로 여러 번 됐거든요. 여기서는 4차 협상 들어가기 전에 젤렌스키가 뭘 양보를 하냐면, 좋아, 나토 가입 포기할게. 그리고 중립국화 우리 할게. 라고. 근데 영토 문제는 절대 포기 못해. 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5차 협상이 아마 이제 터키의 중재로 이루어질 건데, 여기서는 또다시 젤렌스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거 2개, 나토 가입 포기, 중립국화 플러스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너네하고 협의를 할 의향이 있어 라고까지 지금 양보를 한 거예요. 하지만 땅을 떼주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단 젤렌스키는 이거 그럼 뭐야, 처음부터 이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 그렇지. 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젤렌스키는 항상 여기다가 조건을 붙여요. 이거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어. 국민투표에 붙일 거야. 그리고 중립국화, 우리 중립국가 합계를 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우리를 안 친다는 보장 없잖아.
그러니까 서방 국가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거 어떤 식으로든 보장해줘라고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언론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한국식 분단.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지금까지 점령한 지역을 중심으로는 러시아 쪽을 그러니까 자치를 해주던 송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또는 러시아에 병합을 하든 방식으로 해주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어떤 세력이 흘리고 있는 얘기죠. 자, 요 압박을 통해 가지고 분단 상태로 만들어서 긴장을 장기간 지속하는 게 이 배경 세력이 원하는 건데 저는 이 상황이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겠지만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안 이루어질 거고 앞으로도 분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군사적 긴장 관계는 남아있는 상태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 휴전 상황이랑 똑같은 게 된다는 거야. 또 하나의 일종의 이제 전쟁, 정전국이 생기는 거지. 그럼 이걸 누가 바라고 있느냐. 그 배경 세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미국의 군수 매파 세력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그래도 무기를 많이 팔아줬어요. 그러니까 딴 나라 가면서 군사 빼면서 협박질 해가지고 첫 번째 가지고 들어간 게 얼마치 살 거야 라고 대놓고 보통 뭐 비행기 35, 100대부터 시작해갖고 야포, 탱크 막 별 온갖 무기들을 다 대신 팔아줬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트럼프를 그냥 놔둔 거예요. 매파 세력들 안에는. 근데 바이든은 이걸 못해. 세일즈한 능력이 없고 기운이 없어서 못 돌아다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군수산업을 먹고는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서 러시아군을 섬멸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군 군사 장비와 드론들과 그에 대한 운영, 심지어 통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서 스타링크가 지금 역할을 해갖고 그게 지금 그렇죠. 언론 머스크가 이걸 해준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로 스타링크로 인해서 인터넷이 끊기지 않고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다. 근데 그 스타링크가 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휴대폰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중계기가 있어야 돼. 스타링크를 받아서 다시 재중계해주는 중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걸 누가 줬냐는 거지. 그 중계기도 들어왔죠. 그 중계기가 없으면 이 유성 칩을 안 달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터지는데 그 중계기를 대준 애들, 헝가리나 체코라는 미군 기지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중계기들을 갖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깔아줘서 우크라이나로 통신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감청을 해주고 드론을 보내가지고 러시아 탱크들을 조져주고 제보린 미사일을 대주고 있는 세력들은 미국의 군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와 같은 긴장 상황이 유지되길 바래요. 그래야 무기를 팔 수 있거든. 실제적으로 바로 옆에 인접국인 폴란드에도 탱크 100대 팔았고요. 아니, 탱크 에이브라함 탱크 200대 팔았고요. 그리고 지금 터키 쪽에서도 비행기를 비롯한 대공 미사일들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어요. 왜? 우크라이나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으로 위협받는 국가들이 거기거든. 그 이외에 다른 나라들도 미군 무기를 수입하고 미군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돈을 갖다 바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고 러시아는 섣부르게 들어가기만 하면 3일이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에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지금 국가 전체 전비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을 다 날려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미칠 노릇이지. 분명히 저거 싸움이 상대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똘똘하고 치명적인 무기와 통신과 정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지. 그럼 이게 우크라이나 순수한 자산이고 기술이고 능력이겠냐고. 그러니까 푸틴도 뒤통수를 맞았는데 병신 같아서 맞은 거지. 결국 푸틴이 이렇게 쥐어 터지고 끝나고 나온 상황에서 이 긴장을 계속 유지시킴으로 인해서 푸틴을 나쁜 놈을 만드는 거야. 핵포탄 쏠 수 있고 지금 다른 데 가서 전쟁할 수 있고 주변 국가들 오히려 벨로루시아 통해하고 폴란드도 쳐들어갈 수 있어. 이런 소문을 내는 이유가 뭐냐? 그동안 전혀 안 팔리고 있던 미군 무기들을 팔기 위한 이 내부적인 미군 네오콘들의 민주당 네오콘들의 이러한
이 정치적 공작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IS 사태 때랑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야, 장사 잘 되겠네 미국은. 겁나 잘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황당하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떡하니 된 거야.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진짜 위기다. 예, 진짜 위기인데 이거는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떡하지? 밤잠에 안 오는 상황인데 모르는 애들 입장에서는 뭐 윤석열 됐다고 나라 망하겠어? 송작가 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한 개. 오늘도 송작가 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 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3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 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라고 망할 얘기하고 수가 망할 것 있습니다. 같은데. 망합니다. 망하죠. 지금 미군이 이 새로운 방향으로 제3의 화약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카자흐스탄 맞죠? 최근에 반정부 시위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러시아 특공 부대가 가서 예. 일주일 만에 정리했던 카자흐스탄이에요. 근데 이 카자흐스탄 사태가 러시아에 의해서 진압되는 순간 친중 국가였던 카자흐스탄이 친러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러시아 군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 공백 때문에 지금 그 공백을 틈타가지고 지금 카자흐스탄 안에서 친러파, 친중파, 그러니까 외계 세력으로 내란을 주도했던 전 독재자 나자르바예프. 나자바예프 계열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전부 숙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지금 미국의 안보 조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카자흐스탄에 미군이 주둔하게끔 안보 조약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이 이걸 검토하고 있어요. 근데 카자흐스탄은 대한민국보다 영토도 훨씬 크고 국경선도 러시아, 중국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중간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예요, 카자흐스탄도. 그리고 그 안에 미군이 만일 군사적 정비를 치게 된다면 사실은 한국보다도 훨씬 군사적 지정학으로 그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한 미군을 비롯해서 한반도 안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었던 미군의 군사적 우산이 한국을 뛰어넘어서 카자흐스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놓으면 양수 겹장이에요. 북한같이 장거리 미사일 쏜다고 땡깡 넣고 자위력도 없는 집단인 거고 거기에 미군 무기가 들어가게 되면 미군의 전적으로 모든 군사적 안보를 의존해야 되는 국가 카자흐스탄입니다. 마음대로 조련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러시아하고 중국한테는 정말 뼈아픈 지역에 미군이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미군의 현재로서의 지정학적 가치가 많이 상쇄하게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미군은? 전선을 줄이기 위해서 일본군을 들여보낸단 말입니다. 지금 주한 미군 하고 있던 데를 주일 미군으로 바꿔치기 하거나 일본에 있던 주한 미군들을 옮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마만큼 세계 지금 안보 균형들이 바쁘게 자꾸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그 흔한 항공모함 11대 중에 한 대 편대도 우크라이나에 안 보낼까요? 우크라이나 앞바다에 미국 항공모함 뜨잖아요. 러시아 전쟁 사실은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왜 한반도 주변에는 3척이나 있는데 심지어 상륙선까지 5척이 넘는 그 항공모함들이 집결해 있는데 왜 우크라이나는 안 가겠냐고. 우크라이나는 퍼주는 거야.
전쟁을 하고 니들끼리 치고받으라고 방치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대만 걱정하고 있었잖아. 대만 때문에 우리 한반도 주변에 와 있었는데 그게 아니야. 카자흐스탄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바꿔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안에서 앞으로 카자흐스탄과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관계를 세 가지 정점 안에서 연결해서 잘 봐야 돼요. 이미 그 서쪽 편은 러시아하고 중국한테 주도권을 넘겨주고 오히려 한국을 통해서 일본을 강화해서 거기에다가 카자흐스탄까지 끼어들어갖고 이쪽 편에서 좀 더 효율적인 압박을 하기 위한 미국의 큰 전략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거고, 그러면 통일 한국을 기반으로 해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던 그동안의 미 행정부의 정책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는 말 그대로 경랑의 소용돌이로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지금 중국군의 친위 쿠데타나 중국군이 넘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무력 시위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시진핑한테 전화해갖고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고 오히려 이 땅 안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뭐 용산으로 옮기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산으로 옮기면서 주한 미군하고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고 있는 거야, 얘가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뭐 단순히 나라가 30년 후퇴할까 50년 후퇴할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존망이 걸려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안보 관련해갖고는 정말 신경 써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뭔 아, 말인지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 진위를 알아듣겠어. 못 알아들으면 옆에 있는 장재원이라도 좀 알아들어가지고 그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딴 건 거기에? 몰라도 대한민국의 안보만큼은 문재인 정부만큼 지키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것들 진영에 지금 그 얘기를 완벽하게 알아듣고 우리가 하는 이 걱정을 하는 애가 한 놈이라도 있냐고. 아무도 국제정치학을 한다는 대학 교수 저쪽 진영에 있는 애들은 이런 것도 관심 없다고. 모른다고. 윤석열 안보팀에 문희정 아나운서나 내가 정말 백일홍보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뭘 되지 백이정도 않을까요? 저기 우리 안 진짜. 받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잖아? 그러면 어디서 헛소리야 나가. 그럴까? 어떻게든지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국제 외교에 있어서만큼 이러한 시각을 아니. 가져야 됩니다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은데 윤석열은 미국에 있는 안보 전문가도 뭐 듣보잡이 듣보잡으로 치는데 뭐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이야 뭐 아예 보지도 않을 겁니다. 할 수 없네요. 이 모든 건 정법하고 건진법사 통해 가지고 그쪽 줄을 대보는 걸로. 아니죠. 우리가 기도스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스. 방책을 많이 해갖고 힘들어. 자, 구국에 대한 일념으로 그냥 한 놈 제거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야. 그러다가 경찰 조사 받는다니까 이 사람아 지금. 난 그 놈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놈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 난 한 놈이 누구라고 아니 주어를 말 안 해도 지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를 치잖아. 분명히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도. 송 작가님일 수도 있잖아. 나야? 한 놈을 제거. 차라리 나면 낫겠네. 자,